2010년대 중후반부터 NBA를 주름잡았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2014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스티브 커 감독은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을 중심으로 스몰 라인업을 본격 가동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기동력을 높임과 동시에 커리와 탐슨을 살리는 양궁 농구를 완벽하게 세팅하며 워리어스는 2014-15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스티브 커 감독은 드리블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패스와 볼없는 움직임으로 모두가 공을 공유하는 패턴을 추구했습니다. 픽앤롤과 아이솔레이션 세팅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리그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이런 골든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전술은 바로 스플릿 액션입니다. 스플릿, 영어로 갈리다,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명이 공격 과정에 참여하는 스플릿 액션은 한 선수에게 볼을 건네면 다른 2명의 선수가 볼을 받기 위해 엇갈려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지칭합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경우 양궁 농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스트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건넨 이후 3점 슈터를 위한 스플릿 액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을 가진 핸들러와 페인트존에서 공을 뿌리는 링커, 외곽에서 벽을 서는 스크리너가 패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플릿 액션의 특징은 단순히 3점을 편하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경우 역대급 슈터라 불리는 커리와 탐슨이 외곽 라인에 자리하는 특권을 누리는 팀입니다. 상대 수비가 단 한순간도 두 선수를 놓칠 수 없는 만큼 스플릿 액션을 시도하는 족족 수비가 따라붙으며 상대가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골든 스테이트는 이를 역이용해 핸들링이 가능한 선수를 포스트에 재배치합니다. 이때 외곽으로 수비가 몰리면 페인트존을 공략하기도 하는 거죠. 존 리빙스턴에게 공을 건넨 커리, 탐슨과 마치 약속된 플레이처럼 스플릿 액션을 시도하지만 이는 속임수였고 2점 약주가 정확한 리빙스턴이 미스매치를 활용해 득점합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선 짧은 순간에 외곽을 막아야 하는지 페인트존에 도움 수비를 가야 하는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와의 주사위 게임에서 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워리어스는 높은 확률로 야투를 적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워리어스의 스플릿 액션, 그들에게 황금기를 선물해준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A 레이커스의 로우 포스트 터치입니다. 다비넨 감독이 레이커스의 지휘봉을 잡기 전 2019-20 시즌 버블에서 우승을 차지한 LA 레이커스. 당시 레이커스를 이끈 프랭크 보겔 감독은 빅맨 중심의 농구를 선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설정한 우승 시즌 메인 전술은 로우 포스트 터치였는데요. 끈적한 수비를 선보였던 그릿 앤 그라인드 시절의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떠오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잭 랜돌프를 위한 패턴으로도 유명했던 로우 포스트 터치는 훌륭한 공격력을 지닌 빅맨이 골밑에서 상대 수비수를 혼자 맞이하면서 확률 높은 득점을 창출하는 준비 과정을 뜻합니다. 조엘 엠비드처럼 파괴적인 빅맨을 보유한 팀들이 자주 활용하는 전술이기도 한데요. 이 전술은 공간 창출이 아닌 의도적인 고립을 통해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팀 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적극적인 로우 포스트 터치를 장려했고 포스트에 자리 잡은 두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면 나머지 선수들이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시즌 레이커스는 3점 성공률 리그 2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리그 중위권에 그쳤지만 디펜시브 레이팅 3위, 블록 1위 등 페인트존을 단단하게 꾸리면서 약점을 메웠습니다. 빠른 대신 느리고 단단한 골밑 농구를 선보였고 탄탄한 수비력까지 더해 우승이란 달콤한 열매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 우승을 차지한 덴버 너게츠의 투맨 게임입니다. 마이크 말론 감독의 지휘 아래 덴버는 워리어스처럼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주축으로 차근차근 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중심엔 니콜라 요키치, 자말 머레이가 있었는데요. 경기당 20-30점은 거뜬한 머레이와 리그 최정 상급 컨트롤 타워 요키치가 전개하는 투맨 게임은 상대 선수들에게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농구에서 가장 간단한 전술 중 하나인 투맨 게임, 말 그대로 두 명이 스크린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요키치와 머레이의 투맨 게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투맨 게임은 공을 쥐고 있는 에이스 핸들러와 벽을 걸어주는 스크리너의 학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투펀치가 픽앤롤을 주요 옵션으로 가져가는 덴버는 대다수의 포지션에서 인버티드 픽앤롤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맛보게 됩니다. 상대가 드랍하면 슛, 달라붙으면 돌파, 공을 쥔 선수를 압박하면 파트너에게 패스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론 감독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 등 3점 라인 및 덩크 스팟의 선수들을 골고루 위치시키며 요키치와 머레이의 어시스트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그 결과 덴버는 선수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득점이 가능한 팀으로 거듭났는데요. 변화의 핵심은 당연히 요키치입니다.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요키치는 앞서 언급한 워리어스처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레이커스가 추구하는 포스트 오펜스를
모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사기 옵션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여기 있네요. 올랜도 매직에서 핸들러 역할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고든이 핸들러, 요키치와 머레이가 양옆에 혼지 셋업처럼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요키치가 공을 잡은 순간 머레이는 마치 하이엔드 로우를 하는 것처럼 골밑으로 파고들었고, 이를 놓치지 않은 요키치가 깔끔한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원래라면 서로의 역할이 반대가 되어야겠지만 요키치 덕분에 이런 변형이 가능한 거겠죠? 요키치가 공격을 전개할 것이라 예상한 상대 수비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요키치의 다재다능함 덕분에 덴버는 본인들이 원하는 전술과 패턴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었고, 이는 구단 창단 이후 첫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 최근 NBA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팀들이 자주 사용했던 전술과 패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격이 제일 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커리의 등장과 함께 NBA 트렌드가 변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NBA는 항상 색다른 흐름과 함께 팬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또 다른 전술과 유행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농구 인사이드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